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할증 발행 보자, 할증 발행. 자, 보시죠. 자, 이제 할증 발행이에요. 자, 주식회사 수강생 여러분들이 자, 23년도 초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를 1053 461원에 발행했다. 요번에는 할증 발행이죠, 여러분들. 할증 발행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유효이자율은 6%.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억을 은행에 저금하면 6% 이자를 받는 거죠. 6만 원. 되세요? 근데 액면 이자율은 8%.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에 8% 곱한 8만 원의 이자를 현금 이자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에요. 은행에 저금하면 6%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들은 8%나 주시겠대. 그럼 매력적인 사채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살려고 할 테니까 그만큼 여러분 많이 빌려 가신 거야. 요 금액은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나 세무일급 때 배우실 거고요. 그럼 얘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얘도 아까처럼 표현해 보면 그림을 그리면 23년 초,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건 돈은 8만 원씩이에요. 8만 원, 8만 원, 8만 원, 만기에 100만 원 갚는 거고요. 액면 금액이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23년도 초에 저한테 얼마 빌려 가셨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53 462 빌려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랑 반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23년 초에 빌려 가신 건 1053 461인데 나중에 저한테 만기가 되면 얼마만 갚으시면 돼요? 100만 원만. 맞죠? 그러면 요 1053 461과 요 100만 원의 차이는 이제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1053 461 빌려 가셨는데 저한테 3년 뒤가 되면 1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3461 차이 있죠. 요게 요 5346이거든요. 요 53461이 뭘 의미하냐면 3년 동안에 이자 비용 감소분이 돼요. 자, 적어놓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 입장에,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102만 원 정도 빌려주면 되니?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야, 민구가 장난하니? 그런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민구가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면 6%만 주면 된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리셨다라면 줬었어야 할 이자가 유효이자율이잖아요. 근데 민국이 너한테는 8%의 이자를 주니까 은행보다 이자 더 주지 않니? 그럼 내가 손해다. 그렇게는 내가 못 빌려가겠다. 더 줘. 그럼 제가 막 두드리는 거야. 쌤, 그럼 얼마 정도 빌려줘야 내가 손해를 안 볼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53 462를 빌렸어요. 여러분들한테 1053 462를 빌려줬어요. 근데 25년도 말에는 100만 원만 받아가는 거니까 5346일만큼 손해죠.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지만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현금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2만 원씩. 많이 주니까 1053 462를 빌려주고 나중에 100만 원만 받더라도 현금 이자는 그만큼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많이 받으니까 손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은행의 이자만큼은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따져요. 맞죠? 아까는 내가 뭐였어요? 아까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웠나 혹시? 지웠구나.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내가 이제 100만 원 있잖아요.
아까는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10%나 받는데 여러분들이 8%의 이자밖에 안 준다라고 하시니까 차이 나는 것만큼 더 내놔라고 했잖아요. 은행보다 덜 주니까 차이 나는 것만큼은 네, 나머지 금액에서 고려해줘라고 했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자 비용은 실질적인 이자는 은행의 이자를 만큼 고려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알죠? 은행 이자보다 현금 이자를 더 주니까 내가 그것만큼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3년 동안의 이자 비용 있죠? 그럼 3년 동안의 회사의 이자. 회사의 이자 비용은 일단 현금 이자로는 8만 원을 3번 주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 이자를 많이 주잖아. 은행보다 많이 주니까 야 53461만큼은 이자 덜 줘도 되지 했더니 상대방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현금 이자 많이 받으니까.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이자 비용이에요. 거기서 8만 원이 무조건 실질적인 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의 이자예요. 명목상의 이자. 알죠? 항상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과의 차이는 발행 금액에 조정을 합니다. 무조건. 알죠? 조심하셔야 돼. 해보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빌리신 금액은 1053461. 그럼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갚으실 금액도 1053461이지 100만 원 아니에요. 알죠? 근데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 쓰라라고 돼 있어요. 만기에 상환할 금액도 알려줘. 1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죠. 맞죠? 얘가 이성격이죠. 요 53461.6의 3년 동안의 이자 비용 감소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채 가산 계좌니까 사채는 엄밀히 얘기하면 105346일이 맞아요. 부채가 지금 부채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채하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 계정, 가산 계정. 그래서 만기에 상환할 금액 100만 원 표시해주고 지금 갚아야 될 부채 105346 둘 다 표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채는 지금 105346일이에요. 100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3년도 말이 돼요. 그럼 23년도 말이 되면 우리 아까 이자 비용은 전부 다 시장 이자율만큼 곱한 게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23년도 초에 105346일 빌렸죠. 여기에 시장 이자율은 6% 곱한 이자 비용 63208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돈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8만 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53461이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분이다라고 했죠. 그럼 1년 지났으니까 얘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웠나?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얘를 차변으로 깝니다.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요 16792만큼 이자 비용 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 대상이었는데 차변으로 깠죠. 깠으니까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 거예요. 줄면 장부 금액도 줄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부채가 주니까 얘가 1036669가 돼요. 자, 그러면 23년도 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갚으셔야 될 부채는 1036669입니다. 자, 다시. 자, 24년도 말이 되면 1036669에 시장의 이자율 곱한 6% 있죠. 요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 돼요. 근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24년도 말에 8만 원이죠. 8만 원. 그러면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2년 지났으니 한 번 더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는 걸 깝니다. 차변으로. 이렇게 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또 줄었을 거예요. 줄면 장부 금액도 그만큼 줍니다. 저 믿으세요?
그리고 이 분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산수 분계인데 그 산수를 여러분들이 재정관리사나 세무 1급 때 배우죠. 산수, 현재 가치라는 개념. 그게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산수거든요. 산수. 자, 그 다음에 25년도 말. 그러면 이제 24년도 말에 여러분들의 부채가 1018869 됐죠? 여기에 시장이자율 6% 곱한 61,131원이 실질적인 이자 비용입니다. 근데 25년도 말에 현금으로 준 이자는 8만 원. 그러면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아까 3년 동안의 이자 비용 감소분이었는데 1년 감소, 2년 감소, 3년째 감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제 감소해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빵이 됩니다. 빵. 그럼 장부 금액이 100만 원 돼요.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무조건 얘입니다. 뭐냐면 아까 봤던 할인 발행이든 아까 봤던 할증 발행이든 우리가 이자 비용 나머지 시장의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만큼은 무조건 여기 장부 금액이 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그러면 지금 회사의 이자 비용이 63208, 62,200원, 61,131원 하면 얘랑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자 비용은 무조건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발행가의 요 차이에서. 빌린 금액에서 만기 상환할 금액으로. 알죠? 그래서 몇 번 계속 해보세요. 정 어려우시면 이게 시장 이자를 곱한다는 거 암기하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말 문제. 자, 그러면 할증 발행은 장부 금액이 계속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은 여기 사채의 장부 금액은 감소합니다. 사채의 장부 금액 감소. 오케이? 그리고 이자 비용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감소. 자, 근데 중요한 게 얘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던 걸 이렇게 차변으로 줄이는 게 상각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상각하는 금액은 내년도 말에 늘고 있어요. 오히려. 늘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 늡니다. 그래서 어떠한 발행이든 상각이가 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교재 실제 문제 풀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703페이지. 703. 자, 703페이지. 5번이에요. 703페이지 5번. 703페이지 5번. 몇 번일까요? 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내가 다른 걸 다 몰라도 2번이 너무 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증이나 할인 발행될 때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크대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보다 은행 이자가 더 커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 덜 매력적? 덜 매력적이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줘.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할인 발행되겠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커야 돼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더 현금으로 주는 이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력적이니까 할증 발행되는 거고. 동그라미 맞아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에서 깝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가에서 까죠. 여기. 아까 하다 지금 요거.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액면가에 더하고.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액면가에서 빼고. 근데 사채 발행비는 내가 받은 금액에서 까잖아요. 주식 발행비도 어땠어? 주식 발행비. 신주 발행비도 주식의 발행가에서 깠죠. 사채 발행비도 발행가에서 까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할증 발행 차금을 그냥 나누기 3 했죠. 나누기 3이라고 이렇게. 얘처럼 여기 보시면 얘처럼 우리가 삼각에 계속 금이 바뀌었죠. 안 바뀌고 그냥 요 49,742원 나누기 3 그냥 단순하게 매년 똑같은 금액 가는 거 정액법으로 생각한다라 불러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 복리지 단리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자 비용 요 사채에서는 정액법 상각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비용 자체를 시장 이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상각한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 힘드시면 상각이나 환입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우리가 상각 또는 환입은 같은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법에서 상각하지 정액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년 까는 금액이 달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교재 어디 가시냐면 734페이지. 734.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마지막으로 아까 풀었던 거. 요거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네 번째 점을 모르셔도 답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세 번째 점이 없죠. 원래 세 번째 점, 여러분 네 번째 점 우리 안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점 재고 자산에 포함해요? 안 포함하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구매자 거죠. 근데 도착 안 했죠. 미착 상품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가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매입의사 표시했으면 가산 안 하죠. 그 다음에 적송품은 적송품이 위탁 판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위탁 판매는 제3자에게 팔기 전에 가산하죠. 그럼 200만 원이 답이어야 되는데 2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항상 회계든 세법이든 실질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가 은행 거예요, 이제? 아니죠. 갚지 않아 은행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 상품은 형식으로는 상대방한테 갔지만 실질적인 소유가 아직 내 거예요. 내 거 가산해야지. 아니, 여러분 자동차를 담보로 돈 빌리셨어요. 그럼 형식적인 소유권은 은행이지만 여러분 아직 그러면 그 자동차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안 갚아야 돼요. 여기 돈을 안 갚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맞죠? 돈을 갚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안 갚았을 때 은행 거고 실질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저당 상품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안 됐으니까 내 거야, 내 거. 그죠? 그래서 가산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근데 이걸 모르셔도 그냥 답이 3번 나와요. 그렇죠? 완벽하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알고 계신다면. 그죠? 자,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은